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 보람고등학교예요. 보람고의 2025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일단 문제는 도형의 방정식에서부터 또 집합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수는 총 22문제가 나왔거든요. 18문제가 객관식이었고요. 4문제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좀 문제 수가 적었죠. 그럼 보통 문제가 어렵다는 뜻인데 문제를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다라기보다는 계산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다 이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풀면서 야 이게 뭐야? 정말 이렇게까지 계산해야 돼? 하는 문제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계산 능력, 그러니까 좀 연산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여러분, 제가 풀이를 할 텐데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보고 풀이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한번 같이 달려보시죠. 1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심이 줬죠. 중심 3,-1이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요? 4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식에서 쓸 때는 반지름의 제곱을 쓰니까 16이 나와 있는 식을 고르면 되거든요. 볼게요. 중심이 3,-1이니까 우리 식에 넣으면 부호가 바뀌죠. 그럼 어떤 거예요? 지금 얘 아니면 얘겠네. 그죠? 근데 얘는 안 되겠죠. 얘 때문에. 그러니까 2번 아니면 4번인데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 16이니까 몇 번이 답이 됩니까? 4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집합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보기에서 집합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집합은요, 여러분 배웠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 그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매운 음식의 모임. 이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관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기준이 아니어서 집합이 아니다. 산이 많은 나라의 모임. 이것도 사실상 어떤 기준이 많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자, 10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얘는 정확하게 100보다 작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디귿은 되죠. 자, 우리 반에서 지금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생일이 8월인 학생 기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도 그 학생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이 맞아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이어서 3번으로 가볼게요. 점 P가 하나 있었어요. A, B라는. 얘를요, 첫 번째,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래요. 그럼 일단 점이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변하겠죠?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점의 이동이잖아. 그러니까 부호 그대로 따라가.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B-4가 될 것입니다. 그쵸?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평행 이동.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한대요? y는 x에 대칭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x랑 y에 있는 좌표를 바꿔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b-4, a 플러스 2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리를 바꾼다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뭐다? 얘가 2,-1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비교해주면 되죠. b-4가 2래요. 그럼 b는 뭐가 될까? b는 6이 되겠구나.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두 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집합 문제가 나왔군요. 집합 a는 이렇게 돼 있고요. 집합 B는 이렇게 원소가 있는데 3개씩. 지금 집합 A랑 B가 어떻대요?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소도 당연히 1대1 대응이 돼야겠지. 자, 그래서 보면 2, 5가 있으니까 지금 얘랑 같아지려면 부족한 게 뭐예요? 얘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0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 플러스 4가 10이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게?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 6 여기다 넣어보자. 그럼 얘 뭐가 돼요? 5가 되겠지. 그럼 이제 얘는 15를 갖고 있고 원소를 얘는 2, 5, 10을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B가 뭐가 되면 될까요? 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B가 얼마다? B는 2다. 따라서 A랑 B랑 곱하라고 했으니까 6, 2, 12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5번으로 가볼게요.
두 점 A, B가 있는데 얘네를 선분으로 만들었을 때 그 선분을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그 점이 1,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미지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두 미지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우리 공식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정확하게 y값하고 x값하고 하나씩 줬기 때문에 내분점 이 비율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오늘 우리 이 보람고 시험 어떻다 그랬죠? 계산량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습도 할 겸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뒤에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분점이 얘를 3대 2로 나누는 거니까 일단은 이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P라고 할게요. 여기 P를 1,1이라고 잡을게. 자, 그러면 일단 내분해보자. 내분했다고 해볼게. 내분하게 되면 일단은 분모는 얘네들 더하죠. 그래서 5분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얘랑 얘를 3대 2로 나누는 건데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더 쉽게 보기 쉽게 쓰려면 얘네들의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2랑 3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위에다가.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곱하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자, 그래서 일단 x값부터 곱해볼게. 그러면 여기 뭐가 돼? 2a가 되겠지. 그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요게 내분한 x좌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값 봐야 되는데 y값도 마찬가지로 5분의 마찬가지로 얘 곱해줍니다. 그러면 14가 되고요. 얘랑 y랑 곱해지면 플러스 3b가 되겠지. 이게 몇 콤마 몇이다? 이게 1,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결국에 그냥 방정식 문제 푸는 거였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뭐가 될까? 여기가 5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4가 되겠죠. 8-3은 5니까. 자, 그 다음에 b도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5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14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9가 돼줘야 되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6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x절편이 3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우리 그냥 점으로 바꿔보자. 얘 3,0이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우리 많이 했던 문제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할 겁니다. 자, 한 점을 주어줬고 그럼 얘랑 수직이라고 하니까 일단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얘의 기울기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랑 수직이 되려면 이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L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얘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 기울기에 3,0을 지나는 그 직선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되더라. 어디 있습니까 이거? 3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세 점 원점이네요. 원점하고 마이너스 4,0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대요. 그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도 사실상 좀 계산량이 많은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좀 더 뒤에 나오는데 봐봐요. 벌써부터 이렇게 계산이 많잖아요. 그쵸?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문제 뜻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위에 지금 세 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 점이. 근데 이 세 점이 지금 원의 중심도 아니고, 그치? 아니면 뭐 지름이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원의 중심을 구해서 얘를 뭐 m이라고 할게요. a, b. 이 중심에서 각 점까지의 거리 이렇게 그으면 얘는 결국에 다 반지름이 되니까 이 길이가 다 같더라라고 해서 식을 세워서 a랑 b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으로 가봅시다. 요 뜻은 일단은 중심으로부터 O까지 거리, 즉 MO의 길이랑 중심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같겠죠.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다를 세울 거고요. 그럼 당연히 얘네 길이가 같으니까 제곱한 것도 같겠다라고 해야 조금 더 풀이가 쉬워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MO부터 구해봅시다. 얘 MO는 어떻게 되냐면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니까 그냥 이게 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MP는 얘랑 얘예요. 그러면은 얘는 A에서 마이너스 4를 뺐으니까 플러스 4로 바뀌면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b제곱이랑 b제곱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는 지워지고 남는 건 얘네들이 같다 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잠깐 그러면 a제곱이 얘랑 같구나.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과 같구나. 그럼 이거 지워지면서 8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니까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찾는다는 거지. 마이너스 2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MO랑 M이랑 Q랑 한 것도 같을 거 아니야, 길이가. 그래서 MQ의 길이도 같을 것이니까 얘 제곱도 당연히 같을 것이다. 자, 그럼 식으로 쓰면 얘는 어차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MQ, 얘는 좀 달라지겠네. 얘랑의 거리니까. 얘는요, A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니? A가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 다시 넣으면 돼.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4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3제곱이죠. 그러니까 9가 될 거고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 넘겨볼까?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B제곱은 사라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B랑 상수항만 남아. 그러면 2B 플러스 1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2B는 뭐가 될까요? 2B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따라서 B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중심을 찾았습니다. 중심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온 거지, M이. 자, 그러면 중심을 찾았으니까 반지름 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중심으로부터 모든 점까지의 거리는 다 반지름이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얘랑 뭐랑 비교하면 되겠니? 원점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테니까. 자, 그럼 반지름은 뭐가 될까요? 반지름은 루트 씌워주면서 얘에서 얘 뺀 거 제곱하면은 그냥 4가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3에서 0 뺀 거 마이너스 3 거기 제곱하니까 9.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루트 13이 된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다? 루트 13이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8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두 점이 있어요. A랑 B. 이렇게 지금 T로 미지수가 있는 두 점이 있는데 얘네의 그 길이를 L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실수 T에 대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하고 그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거리 제곱이니까 다행히 루트가 다 싹 벗겨지겠죠. 그러니까 루트 없이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B의 점에서 A점을 한번 빼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T 플러스 3 여기에서 3T를 빼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해주면 되고요. X 사이. 그 다음에 이제 Y 값들 봐야 되죠. 더하기 Y는 T-2에서 2를 빼겠습니다. 요걸 제곱한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L의 제곱이에요, 지금. 그쵸? 그럼 얘의 이제 전개를 해서 최소값 구하면 되거든요. 실수 T에 대해서. 계속 가보죠. 자, 그럼 얘는요.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의 제곱이 되잖아. 그리고 얘는 t-4의 제곱이 됩니다. 전개를 해주면 얘는 뭐 4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되고요. 뭐 이제 걸을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이 됩니다. 얘 다시 또 이제 동량끼리 계산해봐. 그러면 5t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0t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25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요. 지금 우리가 모든 실수 t에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오랜만이네.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지? 꼭지점, 즉 축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x값이 축일 때. 그러니까 얘는 축만 찾으면 돼요. 축 어딜까요? 얘 축은 5로 묶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거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거. 즉 2가 되겠죠. 축이 2입니다. 그러면은 최소값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축의 x값을 t값이죠. t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나오는 값이 y값, 최소값이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 5, 20이고요. 거기다가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얘 플러스 25네요. 그러면 얘는 결국 45 마이너스 40이니까 최소값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정답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9번으로 함께 가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대요. 이번에는 4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삼각형 OAB의 내심과 삼각형 OBC의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좌표평면을 좀 그려놔야겠다, 그지? 그래서 이 좌표평면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여기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0,12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0,12가 있다. 예를 들어 A점이 0,12. 그리고 B점 5,12가 한 이쯤에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B점이 있더라. 5,12가. 또 그 다음에 C가 13,0에 있더라. 그래서 한 이쯤에 C가 있어요. 지금 13,0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4점이. 자, 그랬을 때 OAB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OAB. 그럼 얘랑 만나는 거구나. 그럼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으면 되겠죠? 요렇게 그으면 OAB가 됩니다. 그 다음에 OBC면은 얘랑이네.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다. 그죠? 자, 그랬을 때 OAB의 내심이라고 했으니까 이 OAB 세 점의 세 직선에 다 접하는 삼각형이 안쪽에 원이 그려지겠지, 안쪽에.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아마 그려질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렇죠? 얘를 우리 I라고 하자. I. 내심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형 OBC의 무게중심이 어딘가 여기가 있겠죠. 얘를 이제 G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더 쉬운 건 뭐예요, 사실? 무게중심은 바로 나오지. 무게중심은 얼마라는 거야? 다 X값끼리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니지, 얘구나. 얘 다 더하면 18. 18을 3으로 나누니까 6이 될 거고요. Y값 0이고 10이니까 3으로 나누면 4다. 그래서 일단 삼각형 OBC의 무게중심은 6,4였습니다. 결국 이게 관건이잖아. 내심 구하는 게. 요게 어려울 거라고, 요게.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얘는 세 점에 다 접하기 때문에, 세 직선에 다 접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중심을 A, B로 두고 이 세 점의 거리를 다 같다라고 해서 연립을 통해 가지고 A, B 값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최대한 간출일 겁니다. 풀이를. 그래서 어떤 걸 선택했냐면, 자, 이 원은요, 잘 봐요. Y축과 어때요?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지름 R이 이 I의 X값이 되겠죠. 맞나요? I, X값이 얼마가 된다? R이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Y값을 봐야 되는데, 얘 이렇게 위로 이 직선과의 거리도 얼마죠? 이것도 R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직선의 값이 얼마냐면 Y값이 12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겠어? 얘 Y값은 12에서 R만큼 내려갔으니까 12-R이 되겠지.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이 X축, 그러니까 이 Y축하고 Y는 10이라는 직선을 이미 쓴 거야, 우리. 이거 중심 찾는 데다가. 그러니까 남은 게 뭐야? 얘 남았지.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중점과의 거리가 얼마다? R이다로 해놓고서는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직선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원점을 지나면서 5,11을 지나니까 얘는 그냥 얘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을 L은 Y는 5분의 12X가 됩니다. 그쵸? 얘를 좀 풀기 편하게 바꿔보면 얘는 12X-5Y가 0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얘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R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라. 해보죠. 자, 요거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니까 뭐가 돼? 5대 12대 13이니까 분모는 13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분자 갑시다. 얘 곱하기 얘죠. 그러면 12R
될 거고요. 얘 곱하기 얘입니다. 그럼 분배 법칙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플러스 5R이 될 거예요. 맞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얼마다? R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절대값이 어떻게 양변에 13을 곱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7R이 되고 마이너스 60이 돼요. 얘가 얼마가 된다? 13R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절대값을 풀면 17R-60이 플러스 마이너스 13R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 잘 봐요. 얘가 플러스면 어떻게 되냐면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갔을 때 4R이 60이어서 R이 15가 나오는데 그럴 수가 있니? 지금 R은 요거리인데 여기가 10인데 R이 15가 나오면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거냐 원이.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3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만 돼? 마이너스 13이라는 얘기고. 그럼 넘기면 얘는 30R이 60이 되니까 R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 2가 된다. 그래서 그럼 이 I점이 어디였습니까? I점이 2,10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났지 않나요? 얘하고 2,10하고 6,4 무게중심하고의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점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요 루트 씌워줘야겠지 거리. 얘에서 얘 뺄게요. 그러면 6-2니까 4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6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6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36이 된다. 그러면 얘는 16 플러스 36이 되니까 이게 루트 52가 돼요. 자, 루트 52는요 얘는 아마 4 곱하기 14로 13으로 될 겁니다. 그쵸? 얘는 4 곱하기 1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2루트 13이 나오더라. 정답 저기 있네요. 2번이죠?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있대요. A, B, C가. 얘네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45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좌표평면에 그려보면요. 뭐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일단 B부터 찍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1,2다. 그럼 한 이쯤에 있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C는요. 5,1이에요. 한 이쯤에 있다는 얘기죠. 5,1이구나. 5,1이면 이쯤에 있겠다는 얘기죠. 여기가 C가 됩니다. 5,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랬을 때 A가 이제 어디 있냐면 A,A니까 X값과 Y값이 같아. 그럼 얘는 결국엔 Y는 X라는 그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 일단 둘 다 양수라고 해볼게요. 음수일 수도 있겠지.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쯤에 아마 A가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에 A가 있다고 해봅시다. A, A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삼각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면 쫙 이어봤을 때 요렇게 이제 삼각형이 생길 건데 얘의 넓이가 얼마다? 2분의 45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일단 BC점은 나와 있으니까 이 BC의 선분 BC를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A점부터 BC까지 수선을 내리면 이게 뭐가 돼요?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지 계산은 다 나왔죠. 그래서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고 BC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볼게요. 그럼 먼저 BC부터 좀 구해보자. BC는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뭐가 될까요? 5에서 1을 빼면 6이잖아. 그럼 6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2를 뺐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그냥 3의 제곱이라고 써자. 이렇게. 그럼 얘는 루트 뭐가 되냐? 36 더하기 9니까 45가 되더라. 루트 45가 됩니다. 이거 우리 3루트 5긴 한데 여기 지금 45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그냥 저를 놓고 싶어요. 둘래요.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45다라고 일단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요 길이가 뭐가 돼야 될까 그러면?
요 길이가 바로 곱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2분의 45인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는 45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즉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 길이도 루트 45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요? 2분의 45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BC 사이와 A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45다라고 놓고서는 이제 이 문제를 풀어주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은 요 BC, 요 녀석들의 식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얘는 지금 X가 6 증가했고 Y는 3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점을 지나냐면 요즘이 더 쉬워 보인다. B점을 지납니다. 요렇게 지나게 되어 있죠.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거기가 2 더해지니까 플러스 2분의 3이 된다. 이제 양변에 다 2를 곱해버릴까? 그 다음에 넘겨보자. 그러면은 얘는 넘어가면은 X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2Y가 되고요. 얘는 3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직선과 요 A, A라는 A점과의 거리가 루트 45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 가봅시다. 이어서. 그럼 D가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얼마예요? 5죠? 루트 5. 그거에다가 이제 절대값 씌워놓고 A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얘가 얼마더라? 얘가 루트 45가 된다. 자, 그럼 얘는요. 양변에 루트 5를 곱해버리면 3A 마이너스 3이 이거 3루트 5였잖아요. 여기서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루트 5니까 곱하면 3, 5, 15가 돼요. 자, 이제 절대값을 풀면 3A-3은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럼 일단 얘가 15일 때 A값은 뭐가 되냐면 넘어가면은 뭐가 됩니까? 18이 되잖아요. 그래서 6이 되고요. 만약에 A 여기가 마이너스 15잖아?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게 돼 있다. 이렇게 A값 두 개를 찾을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두 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4.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1번으로 가보죠. 지금 요 녀석이 fx,y는 0이라는 도형이래요. 그랬을 때 얘를 막 이렇게 샥샥샥 바꿔놨더니 도형 이동했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식이 있을 때는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놓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다 라고 좀 바꿔놓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면 한눈에 보기가 좀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뀐 건데 과연 어떤 규칙들이 있었을까라는 걸 보자는 거지. 첫 번째, 쟤는 일단 다 부호가 바뀌었죠. x랑 y 앞에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 뭐 한 거야? 원점 대칭한 거야. 오케이. 처음에 원점 대칭을 시켰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뭘 시켰을까요? 두 번째는 변한 게 얘밖에 없잖아. 이건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야? 얘는 도형에서니까 점으로 치면 플러스 2만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 규칙에, 이 순서에 따라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얘 먼저 원점 대칭 해야 되거든? 그럼 사실상 이 원점 대칭이면 여기서 왔다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안 바뀌어. 바뀌는 건 얘 뭐예요? 얘네입니다. 여기가 과연 차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 원점 대칭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얘가 2니까 여기도 2라고 했을 때 이렇게 2,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얘는 딱 여기로 대칭될 거야. 원점 대칭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얘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얘는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뻗어지는 직선은 얘한테는 1로 뻗어지는 직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여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그냥 쭉 그냥 직선으로 될 거고 여기서 일단 하나 꺾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점 대칭을 했을 때는.
자, 그 다음 뭐 하라고 했냐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사이거리가 2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최종적으로? 얘가 모양새는 그대로 가는데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이겠죠. 최종적으로는 노란색 요 그래프가 요 녀석이 되는 거고, 얘를 우리 보기에서 찾으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좌표평면에 두 원이 있어요. C1과 C2가 있답니다. 얘가 C1이고 얘가 C2예요, 지금. 다 반지름은 똑같이 3이고 중점만 다르죠. 얘가 지금 중점이 어디니? 얘가 10,3이고요. 얘 중점은 어디니? 4,-5구나. 이렇게. 반지름은 다 3인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 y는 x인 직선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점 A는 C1 위에 있고요. 점 B는 C2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P는요, X축 위에 있네요. 그죠? 점 P는 X축 위에 꼭 있어야 되고, 점 Q는 아까 여기 했었던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꼭 있어야 된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AP 플러스 PQ 플러스 Q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꼭 X축에 접하는 P와 Y는 X의 이 그래프에 만나는 어딘가에 있는 Q는 꼭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을 반드시 지나가게 해야 하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각 선분들을 연결했을 때 일직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결국 요 원의 중심 좌표를 알고 있을 뿐이고, 얘는 모르잖아요. 지금 A, B 이 좌표는 아직 모르잖아. 그럼 얘는 이제 점을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좀. 그래서 그 중심으로 좀 찾을 거거든요. 원의 중심으로. 자, 어떤 얘기냐면 일단 지금 봐봐. 우리가 결국에는 이 A점은 어쨌든 C1 어딘가에 있으니까 이 원을 이제 대칭 이동시킬 건데, 지금 우리가 X축과 X는 Y는 X를 다 만나야 되거든. 그럼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었을 때 얘네들 아무리 연결을 해도 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생각을 해봐. 얘를 이쪽으로 내리고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그었을 때 Y는 X랑 X축이랑 다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생긴 거고,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요 원,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킬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원점 대칭이 있고, 그죠? 원점 대칭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얘에서 Y는 X에다가 대칭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짧을지를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과연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되냐? 얘는 10,-3이 될 거고, 얘는 얘에서 원점 대칭을 했기 때문에 얘는 -4,5가 될 거고, 얘는 Y는 X 대칭에 이동했기 때문에 둘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니까 -5,4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얘는요, 이제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요 점하고, 얘 다 원입니다. 원이야, 이거. 이거 다 원이라는 건 알고 있지? 이렇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원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원 중심하고 이었을 때, 얘랑 이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렇게 이어질 거고, 얘랑 이으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어질 건데, 딱 봐도 사실상 뭐가 더 짧아 보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나? 뭐가 짧아 보이는지? 얘가 더 짧습니다. 그죠? 요 길이가 더 짧아요. 실제 계산해봐도. 그래서 우리는 이 C2를 Y는 X에 대칭하지 않고요. 원점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 원 두 개의 위치를 이렇게 크로스되게 엇갈리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거잖아? 그럼 이제 너 탈락했어. 너 탈락이야. 넌 안 돼. 너로 결정했어.
좋아. 그럼 얘는 어떻게 직선이 그려지냐면요. 요렇게 직선이 그어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가 당연히 최소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A에서부터 B까지예요. 그러니까 즉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원 위에 있는, 얘도 원 그려줘야 되겠네.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 A랑 B에서부터의 거리를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A랑 B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면 제일 짧은 최단거리가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지금 A좌표랑 B좌표를 모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중심부터 중심까지, 즉 이 분홍색, 이거 보여요? 이 선? 이거를 구한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반지름들을 빼주면 여기만 남게 되겠죠. A, B 사이만. 이해됩니까? 자, 이랬을 때 여기가 이제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Q가 되니까 어땠습니까? 문제의 뜻도 만족시키면서 우리는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고 반지름을 빼주면 된다. 자, 그러면 두 삼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얘에서 얘를 빼볼까? 야, 그럼 10에서 4 빼면 14제곱이네. 커지겠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8. 그럼 8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결국에. 그럼 얘는요. 루트 14의 제곱은 196이에요. 8의 제곱은 64고요. 더하면 260이 됩니다. 와우. 근데 여러분 상심하지 마. 괜찮아. 이거 그렇게 안 커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무슨 거리예요? 이게 바로 지금 C1 중심으로부터 얘가 C1 중심에서 C2 중심까지 거리라고. 이 녀석이.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서 뭘 빼야 돼? 이 반지름들을 빼야 돼. 근데 이게 얼마였어? 3이었잖아. 그러니까 얼마 빼주면 된다? 여기서 6을 빼주면 되더라. 됐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만 바꿔주면 끝날 것 같네? 루트 260은 얼마가 될까요? 루트 260은 얘를 4로 하면은 4, 6에 24, 4, 5 4 곱하기 60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루트 65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6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거리가 될 거고, 얘는 보기에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3번으로 가볼게요. 야, 행렬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이거 결국에 행렬 문제가 아니겠지. 도형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겠지. 자, 2차 정사각 행렬 X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x1 행렬인 두 행렬 AB가 있대요. 그랬을 때 이 X 행렬에다가 2차 행렬에다가 여기 A를 곱한 거, 얘네가 B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그랬을 때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XY 값, 그러니까 지금 XY에 대한 아마 연립 방정식이 나올 텐데 XY 값들이 이렇게 두 개씩 나온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요 두 XY 값이 있는 이 두 점 교점이 될 것 같거든. 교점의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한번 요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약간 지금 글로 봤을 때 조금 감은 오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더 확실하거든. 자, 얘 볼게요. 그러면 이제 x 뭡니까? 얘죠. 또 써. x제곱 2분의 1 y제곱 그 다음에 3y 마이너스 x가 있고요. 여기다 뭘 곱해요? a 2랑 4를 곱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따당 되잖아요. 그죠? 오랜만이네. 자, 2x제곱 플러스 2y제곱이 됩니다. 얘가 얼마래요? b 18이 나온다는 얘기지. 끝까지 쓰겠습니다. 원래 이거 한 다음에 이게 18이다 써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막 이어서 방정식 쓸 수 있으니까. 얘도 볼게요. 따당 하면은 얘는 6y 마이너스 4x가 얼마가 되는겨? 12가 된다는 얘기지. 자, 여러분 왔습니다. 이거요 조금 약분해보면 뭔가 느낌이 이거 뭐야? 원의 방정식이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감이 오잖아. 그래, 이거 결국엔 그림으로 하면 원에 지금 직선이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직선이 그 두 교점을 우리가 지금 PQ라고 놓는 거고.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고.
자, 얘 약분하면 뭐가 되냐면요. 얘는 다시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인, 즉 반지름이 3인, 그리고 중심이 원점인 이런 원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다시 써보면 얘는 3y-2x가 6인 직선. 얘의 그건 뭐가 됩니까? 얘 기울기는 2분의 3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다 봅시다. 요렇게. 그런 다음에 요걸 뭐라고? 요걸 P, 요게 Q라는 거예요. 두 교점이니까. 그리고 우리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사이 거리. 즉 무슨 얘기야 이거? 직선 PQ의 거리를 구하라. 즉 현의 길이를 구하라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많이 했던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요렇게 반지름 그려주고 여기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내려주면, 수선 내려주면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질 테니 우리 요것만 구하면 끝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 길이는 뭡니까? 반지름이니까 바로 나오지, 3이라고. 그럼 결국 이 거리가 핵심인데 이 길이는 이 직선에서 어디까지의 거리예요? 0,0까지, 원점까지의 거리잖아. 그죠? 그럼 바로 가면 되지.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아니죠. 루트 뭐가 됩니까? 13이죠. 루트 13분의 004 사라지고 얘 뭐가 돼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잖아. 근데 뭐 의미 있나? 6이지. 얘가 여기라고. 루트 13분의 6.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수선의 바를 만약에 m이라고 놓으면 PM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러면 루트 얘 제곱 얼마니까 9가 되고요. 마이너스 얘 제곱하면 13분의 36이 될 것이다. 그럼 얘는요. 루트 13분의 얘는 13에다가 9를 곱하면 3, 9, 17, 117이 될 거고 거기에 36을 뺐으니까 얘는 루트 13분의 뭐가 됩니까? 81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루트 13분의 9가 되고요. 그죠? 얘를 이제 유리화 시켜 놓으면 13분의 9 루트 13이 돼요. 근데 얘가 뭐야? PM의 길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건 PQ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13분의 18 루트 13이 된다. 이게 뭐다? 이게 얘였다. 그러니까 P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P는 13이고요. Q는 18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두 값을 뭐 하래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31이 되겠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4번으로 가보죠. 원이 있네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있습니다. 이 원 위에 A, B점 두 개가 있대요. 마이너스 4,0과 3, 마이너스 루트 7이. 그리고 원 위에 또 다른 점 C가 있대요. 그랬을 때 삼각형 ABC를 만들었는데 얘네의 넓이가 가장 커야 합니다.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으로 좀 가야 되겠지? 자, 그럼 보자. 일단 원점이 중심인 원이 하나 있습니다. 0,0. 얘 반지름은 얼마다? 4예요. 자, 그랬는데 A랑 B가 여기 있죠? 어디쯤 있겠니? 여기에 있겠네요. X축 위에 A점이 있겠네요. 그쵸? 여기에 A가 있을 겁니다.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B는 어디 있나 봤더니 B는 3,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간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7이니 한 이쯤 있겠네요. 그쵸? 요쯤에 한 B가 있을 겁니다. 3,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 AB가 현분이야 되잖아? 얘 AB 연결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C를 찍어가지고 최대값 만들면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우리 밑변 AB는 찾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과연 C가 어디 있어야 이 삼각형 넓이가 가장 커질까요?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선분 AB로부터 가장 멀리에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수선을 어떤 여기 점에서 얘한테 수선을 내렸을 때 그 길이가 가장 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국 어디 있어야 되냐면 걔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포함하면서 얘랑 60도로 만나야 돼. 90도. 그러니까 즉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지나는 90도인 수선. 이렇게 그리면 걔랑 원과 만나는 요점이 바로 C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얘를 삼각형을 그리면 얘가 가장 넓이가 큰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얘 중심이죠. AB의 중심이에요, 여기. 중심으로부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선을 그리면 그때 만나는 점, 여기가 가장 삼각형의 넓이를 크게 만드는 점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얘 이제 뭐 구하면 되냐면 밑변 구하고 여기 요 높이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딱 여러분 보자마자 그럼 얘는 여기 중심으로부터 직선 AB의 거리를 구해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이미 현의 길이, 요 AB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그 현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이라서 거리식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AB,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얘는요, 얘에서 얘 뺀 거 얼마입니까? 3에서 4 뺐으니까 7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7에서 0 뺐네? 그럼 결국 제곱하면 7이네. 그죠? 얘는 얼마가 되느냐? 49 더하기 7이니까 56이 되겠다. 자, 56은 얼마일까요? 얘는 4 곱하기 14예요. 그쵸? 그래서 2루트 14가 돼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더라? 2루트 14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 결국에는 이용할 게 여기 한쪽만 이용하면 돼요. 우리 여기. 요걸로 이용해서 문제 풀 거거든. 요걸로.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루트 14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길이를 알 수 있죠.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길이는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아까 얼마였어? 4였지. 여기가 4가 되더라. 그럼 이제 여기만 구하면 되거든. 요 사이 길이. 중심과 육시선 사이 거리. 얼마입니까?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뺀 거지. 그러면 남은 게 2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되더라.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선분 CM의 길이를 알 수 있죠. 얘는 반지름 더하기 사이 거리 얼마예요? 루트 2.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밑변과 높이를 다 구했잖아요. 곱하면 끝나요. 해봅시다.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루트 14 곱하기 4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2분의 1 해줘야지. 삼각형이니까. 그럼 얘 날라가고요. 그죠? 얘랑 얘랑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최종적으로 뭐만 남겠어? 4루트 14. 그 다음에 플러스 얘 뭐예요? 루트 28은 47. 그쵸? 그러니까 2루트 7. 이렇게 되더라. 어디 있으니까 정답. 4루트 14 더하기 2루트 7. 맨 마지막에 있네요.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5번으로 가보죠. 자, 요렇게 그림이 있네요. 좌표평면 위에 직선 L1 얘와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L2가 있답니다. 아, 얘가 L1이네요. 얘가 L1. 얘가 뭐냐면 x-3y-6인 0인 거. L1이 있고 얘랑 평행한 L2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L2의 y절편은 양수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직선 L1의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여기를 AB라고 한대요. 좀 글씨가 안 보이는구나. 요렇게 AB. 그리고 직선 L2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습니다. 여기 x절편, 여기 y절편.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삼각형 ADCB. 그러니까 요 녀석이죠. 여기. 요렇게 내려가는 거. 요거. 요 녀석의 뭘 구하라? 넓이가, 나왔네요. 150이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두 직선 사이의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와, 얘도 계산량이 많아 보여. 해봅시다. 일단 우리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얘는 지금 요거를 조금 우리가 한번 바꿔 놓을게. y는 어떻게 될까요? 얘 y는 3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바꾸면. 그쵸? 그럼 얘도 일단 기울기가 뭐란 얘기예요? 3분의 1은 맞다는 얘기지. 3분의 1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그건 몰라요. 절대값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K라고, 절대값이 Y절편을 몰라요. 아까 Y절편을 K라고 놓자. 그쵸? 자,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점들을 이제 볼 건데 A점은 지금 L1의 X절편이거든. 그럼 X절편이면 여기다가 뭐 넣으면 Y에다가 0 넣으면 되잖아. 그럼 Y에다가 0을 넣으면은 X가 뭐가 됩니까? 6이 되죠. 그래서 A는 6,0이다 라는 게 나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B값, 얘는 Y절편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요거 쓰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자, 그리고 C랑 D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 C랑 D, D는 뭡니까? 얘 Y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우리가 K라고 놓겠지. 얘를 0, K. 즉 여기 K다. 이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얘 X절편이잖아요. C는. 여기다가 뭘? Y에다 0 넣으면, 그치? X가 뭐가 되어야 0이 될까? 얘는 마이너스 3K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곱해져서 마이너스 K가 되니까 K랑 만나서 사라지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K야. 요렇게 4개 점 찾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자, 얘 보세요. 얘는 지금 중요한 게 이 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보여요? 얘네들 대각선이거든? 이 대각선이 어떻게 만날까? 수직으로 만나고 있지? 그러면 얘는 그냥 마름모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한 다음에 나누기 2, 즉 2분의 1을 곱해주면 넓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150이라잖아. 그럼 당연히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해볼게요. 자, 넓이를 구하러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가로 곱하기 써야 되니? 대각선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할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가로는 얘잖아요? 그럼 얘 봐봐. 그럼 요 길이를 알아야 돼. 자, 여기가 마이너스 3K래.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K일까요? 아니죠. 쉽게 얘기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 그랬어. 그럼 요 사이의 거리는 마이너스 3이야? 이 거리 길이가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무조건 절대값, 즉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는 3K가 됩니다.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여긴 6,0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6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3K 플러스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세로를 보자. 여기 길이는 뭐야? 그냥 K죠. 왜냐 양수니까 여기가. 여기는 뭐겠습니까? 마이너스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야? 아니지. 여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세로의 길이도 K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했더니 이게 얼마가 됐대? 150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식 좀 정리해보자.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얘 날아가고 300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 이거 정리 가능해요. 이거 앞으로 3 뺄 수 있다고. 그러면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2, 오호, 제곱이 되겠구나. 얘가 300이 될 거고. 그치? 얘 2 곱했으니까. 근데 3으로 나누면 결국 얘가 뭐가 된다? 얘가 1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즉, K 플러스 2의 제곱이 100이요. 그럼 이제 K 구하기가 쉬워지겠지. 여기 1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 안이. 그럼 K가 뭐면 되는 거야? K가 8 또는 마이너스 10이면 되는 거죠. 이 안을 10으로 만들면 되니까. 근데 K가 음수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아까 K는 뭐였어? 양수의 Y절편이었으니까. 너 아웃. 남는 건 K가 뭐였다? 8이었다.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8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K가 8이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두 직선을 구한 거야. L1과 L2를. 그럼 그 두 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얘도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얘처럼. 그럼 얘는 다 3을 곱하면 되지?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y 플러스 24는 0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점에다가 x나 y 대신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녀석이 있으면 그 점을 하나 찾아서 다른 직선과의 거리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만약 진짜 두 직선이 그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x랑 y 개수가 같다라고 하면, 똑같다라고 하면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평행한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막 엄청 줄이고 있어, 그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요 녀석, 지금 x랑 y 개수,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한 거. 얼마입니까? 10이죠. 거기에서 분자는 뭐만 비교해주면 되냐면 절대값으로 이 두 상수만 비교해주면 돼요. 한 상수에서 다른 한 상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면 되거든요. 얘는 24에서 마이너스 6을 뺐으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그 뭐가 돼? 루트 10분의 30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곱하랍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제곱했을 때 얘는 10분의 900이에요. 약분 따닥 때리면 90이 나오겠지, 답이. 그래서 답이 몇 번인 걸 알 수 있어요?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6번으로 가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는데 얘네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밑에 조건이 이 밑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 L의 y절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선 L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겠지. 자, 직선 L은요, 선분 AB에 평행한다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거 일단은 우리 좀 그림으로 그려봐야겠다, 그치?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 점 4,4, 2,3, 8,-2가 있으니까 얘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제 이렇게 평면에 A가 4,4라고 할게요. 여기 4,4가 있을 거고 한 이쯤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2,3인가요? 2,3입니다. 자, 그러면은 2,3 한 이쯤에 있겠죠, B가. 그 다음에 C가 8,-2예요. 그럼 한 이쯤에 있을 것 같거든, C가. 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 연결해 볼게. 이런 삼각형이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A 4,4, 여기가 B 2,3, 여기가 C 8,-2 요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직선 L은요 일단 A, B에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평행한 선 이렇게 그려지겠지, 직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니은 봐봐. 직선 L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뭐한대? 2등분한대. 그러니까 얘는 직선 L이 이렇게 그어질 거야. 예를 들어 얘가 평행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어진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랑 넓이가 어떻다고? 같다요. 같다고요. 얘가 S라고 하면 얘도 S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그 다음에 넘어가 줘야 되냐면 지금 넓이를 2등분 했잖아. 그치? 근데 얘 넓이가 같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 닮은 비를 좀 봐야 돼. 지금 삼각형 얘랑 지금 평행선 선분비가 있단 말이야. 평행선 선분이. 얘가 1대1이라는 얘기는 이 앞에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1대2란 얘기죠. 이해됩니까? 여기가 S면 여기 전체는 2S가 되는 거라고. 그 여러분 넓이비가 지금 봐봐. 넓이비가 1대2야. 그죠? 그러면 닮은 비는 어떻게 될까요? 기억나나요? 넓이비와 닮은 비의 그 관계? 얘는 닮은 비를 제곱한 게 얘니까 얘를 당연히 다시 제곱근하면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1대 루트 2가 되더라. 아항, 얘랑 얘의 비가 1대 루트 2더라. 1대 여기 루트 2더라.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까지 가야죠.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2 대 1이니까 여기는요 뭐가 될까요? 전체 루트 2에서 2를 빼준 거 루트 2-1이 되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얘는 지금 선분 AC 혹은 선분 BC를 루트 2-1 대 1로 내분하는 점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내분점 문제였던 겁니다. 걔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나와 있을 겁니다. 기울기는 바로 나오겠지. A, B, 얘랑 얘잖아요?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x가 2감소했고, y도 1감소했으니까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얘의 기울기 역시도 2분의 1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두 점 중에 한 점이 필요해요. 이 두 점을 어떻게 찾아? 우리 지금 내분점, 내분비 찾아냈잖아. 그러니까 내분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A, C 얘로 합시다. 이 선분 내분점 여기 찾아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넣으면 될 것 같아. 요 점을 뭐로 할까? 요 점을 이제 D라고 해보자고요. D. 자, 그럼 D점은 지금 어떻게 찾습니까? 얘와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라고? 루트 2 마이너스 1대 1. 여기 1로 써야겠다. 1로 내분한 거라고요. 그러면 공식을 써줘야겠죠. 우리 공식 아까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공식 같은 거, 기본적인 것들은. 자, 내분점 찾아봅시다. 일단 지금 얘네들 더하면 되죠. 분모는. 분모 더해보면 뭐가 될까요?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여기 A가 A, B 순서로 루트 2분 마이너스 1대 1이니까 곱할 때는 얘랑 얘랑 곱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곱해줘야 되거든. 얘랑 얘랑 곱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좀 써놔. 반대로 써놓는 거야. 여기에는 이제 1로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을 한다 라고 좀 적어 놓으면 편하겠지. 바꿔서.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봅시다. 4. 여기 x값. 여기다 얘 곱해야 되겠지. 오, 길어지겠네. 그러면 얘는 8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내분점의 x값. 자, y값은요. 마찬가지로 루트 2가 될 거고, 이번엔 여기 y값에 1 곱하니까 얘도 4가 되고, 이 y값에 얘가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겠죠. 얘를 좀 정리해보면, 얘는 루트 2분의 8 루트 2 마이너스 4가 되고요. y값은 루트 2분의 6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좀 약분을 할 수 있거든? 루트 2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8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 y값은 얘 나누면 얘가 3 곱하기 2니까 얘는 3 루트 2가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약분해서 마이너스 2만 남겠지. 요렇게. 요 점이 D잖아요. 여기잖아요. 얘는 당연히 이 직선을 지나니까 우리 아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랬어? 2분의 1이었죠. 그럼 거기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요. 해볼게요. 자, 그럼 D점이 뭐였다? 이거 써놓을게. D점이 8 마이너스 2 루트 2, 3 루트 2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요 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그냥 좀 아래다 써보자. y는 2분의 1, x, 이제 마이너스를 바꿔야 돼.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2 루트 2로 바뀌고, 그 다음 플러스 3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 전개를 해보자고요. 전개를 해보면 y는 2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 와우, 그치?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 루트 2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직선 L의 식인데 이 식에서 y절편을 구하라고 했다고. 즉 상수를 구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 따로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 플러스 4 루트 2가 되겠네요. 이거 어딨나요, 답? 5번에 있잖아요. 정답. 5번이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네, 이어서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원 C1과 C2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4,0의 반지름이 2고요. 얘는 중심이 3, 마이너스 2의 반지름이 1입니다. 이런 두 원이 있어요. 그럼 얘를 좀 이제 그려볼까? 좌표평면에 그려버리면 이렇게 될걸?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얘는요,
마이너스 4,0이라고 했으니까 한 이쯤에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심이 있는, 그리고 반지름이 2잖아? 그럼 여기까지 됐네. 그러니까 요런 원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요런 원. 왜 이렇게 삐뚤어졌니? 네, 요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2니까 한 요쯤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답니다. 요렇게 생겼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직선 L이 있는데, 직선 L이 있는데 얘도 한번 그려보자. x-1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 요렇게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원 C1 여기에서 얘가 C1이고요. 얘가 C2예요. C1 위에서 점 P, 어떤 점 P가 있대요. 그 걔를 직선 L에 내린답니다. 그때 수선의 발을 H1이라고 하고, C2에서 마찬가지로 임의의 점 Q에서 직선 여기 L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H2라고 한대요. 그때 H1과 H2의 길이가 최대로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당연히 이 점에서 얘 거리랑 얘 점에서 얘 거리 제일 먼 데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거나. 자, 그럼 얘도 가장 이제 멀리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선이 그려지면 되겠지. 요렇게. 그랬을 때 이 점을 H1, 이 점을 H2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점을 이제 뭐라고 해요?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는데, 이때 좌표가 있을 거래요. 얘 x1, y1. 얘는 x2, y2가 있대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h1과 h2 있죠? 여기 요 사이의 거리, 얘의 최대값, 그러니까 얘의 길이, 제일 멀리 있게 한 이 h1과 h2의 거리를 구하고요. 그걸 m이라고 하고, 야, 요거 봐봐. P랑 Q의 y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더하라고 했어요. 일단 요 거리를 구하려면 사실상 얘의 지금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 값을 한 번에 구하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수선을 한번 내려봅시다. 중점에서 수선 내려보자. 중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우리가 요 사이 길이는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이 직선이 얼마였어요, 아까? 직선이 x, y는 x-1이었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데 다 지금 직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기울기를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려봅시다. 여기가 얼마인지. 일단 얘는 그러면은 이 빨간색 요 녀석의 뭘 알아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일단 기울기가 -1이야. 근데 봤더니 x절편이 -4야. 그럼 얘는요, y는 -x, 그 다음에 -4가 될 거예요. 그래야 -4를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그럼 요 점은 어떻게 찾냐면, 얘랑의 뭐야?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교점해보자. 그러면 이제 x-1이랑 뭐랑 같다는 얘기죠? -x, -4랑 같다는 얘기지. 그럼 넘어가면은 얘가 2x가 뭐가 돼요? -3이 돼요. 그러니까 x는 -2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3. 와, 복잡하다니까 문제가 진짜 풀이가. 그 다음에 y 값은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y는 -2분의 3, -1이니까 -2분의 5 나온다. 야, 깔끔하지도 않아. 또 심지어 숫자가 딱 정수로 안 떨어져요. 자, 여기를 우리가 일단은 R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S라고 해볼게. 그럼 RS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S도 저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 직선이 뭡니까? 얘 직선은 계속 이어서 가보면, 와, 길어. Y는 -x인데 얘는 뭘 지나가요? 여기 왜 이렇게 되니? 3,-1이 지나가니까 x-3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y는 -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요 점은 사실상 뭐냐면 얘의 x절편이잖아. 그럼 x절편이 뭡니까? 여기다 0 넣으면 되죠? 그럼 x가 1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x가 여기 1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x가 1이고요. x 1에다 넣으면 y도 0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딱 뭐가 나온다? 1,0이 나온다. 복잡해 보였지만. 자, 그러면 와 지금 찾았어요. 우리 R이 뭐였냐면 R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그 다음에 S가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해보면 되지. 루트 얘에서 얘 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5의 제곱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5의 제곱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요 4분의 루트 4분의 뭐가 됩니까? 50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50은 25 곱하기 2니까 5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어떻게 되더라? 요 사이가 2분의 5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건 RS가 아니지. 우리는 H1과 H2였는데 왜 여기를 구했어? 이렇게 얘 거리를 구해놓으면 이 거리는 결국 뭐예요? 얘는 그냥 얘 반지름의 길이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다? 2라는 거고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요 길이가. 요 사이가 1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H1, H2 요 길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 M이. 얘가요. 여기에다가 이 반지름 두 개 더한 거. 즉 2분의 5 루트 2에다가 3을 더한 거. 그게 M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Y값 찾으러 가야 돼. Y값들 얘네들. 여기 Y값과 얘 Y값 찾아야 되는데 얘는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자. 식으로 가지 말고 그림. 우리 중학교 때 원 많이 했잖아. 삼각비 많이 했잖아. 그치? 직각삼각형. 걔로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 몇 도라는 걸까? 여기 만약에 이렇게 요렇게 X축과 평행한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몇 도라는 거야? 45도라는 거죠.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얘랑 기울기가 1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45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몇 도예요? 45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이렇게 내리면 얘도 직각삼각형 맞으면 얘 45도라는 얘기지. 그럼 1대 루트 2거든? 근데 루트 2인 부분이 얼마였냐면 2였어. 그럼 여기 이 높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1대 루트 2니까 여기 루트 2인 부분이 2잖아.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 요 높이가 루트 2분의 2가 되더라. 그러면 이 y값 뭐가 되겠습니까? 0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1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가 되더라. 됐죠?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2 찾을 겁니다. 얘.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여기 지금 빗변이 길이가 1이고 여기 그럼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1을 루트 1로 나눈 거.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보이나?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기준이 어디냐면 얘는 기준이 아까 얘는 0이었지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가 기준이야. 근데 마이너스 2에서 이 y좌표는 이만큼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y2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y2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얘가 아까 뭐였다?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였는데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루트 2분의 1만큼 올라갔으니까 요게 y2의 값이 됩니다. 그럼 다 나왔어요 이제. 이거 다 더하면 얘 더하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5 루트 2 플러스 3에다가 저거 아까 뭐였어요 이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예, 루트 2 되고요.
이렇게 루트 2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2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유리수부터 계산해보자. 그럼 1이 될 거고, 2분의 2 루트 1을 놓읍시다. 루트 2분의 2였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얘 다 계산해보면, 얘는 플러스 2분의 5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오호. 얘 뭐가 될까요? 얘는 2분의 샤샥 4 루트 2가 된다. 최종적으로 약분하면 뭐가 된다? 2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최종 답은 1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얘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8번을 볼게요. 자, 원이 있어요. 중심이 A, B라는 원이 있고요. 반지름은 3이네요. 이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대요. 근데 PQ의 좌표를 X1, Y1이라 하고 점 Q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절대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은 A랑 B는 봤더니 3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X1과 X2는 같지 않고요. 조건들을 한번 볼게요. 어떤 조건들이 나와 있는지. 자, 이것도 결국엔 우리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쵸? 좀 약간 변형되긴 했는데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원이 있는데, 요거가 직선 y는 x에 대칭을 해도, 대칭 이동을 시켜도 처음 도형과 똑같대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원은 결국에 대칭을 막 시키면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얘는 대칭 이동을 했는데도 원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건,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중심이 y는 x 위에, 여기 위에 중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 아까 중심이 a, b였잖아? 근데 얘는 중심의 x값과 y값이 같다라는 얘기에서 딱 이거 얘기하자마자 알 수 있는 거, 야, a는 b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 니은을 한번 보면, 지금 얘는요 뭐냐면, 이거 많이 봤죠? 이거 기울기예요. 지금 대칭 이동된 그 원래 있던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말한 겁니다. 걔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4분의 3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많이 했던 문제니까 우리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수직 이제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고 A, A가 여기쯤 있었다 해봅시다. 이쯤에 A, A가 있었다. 근데 이제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이제 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자, 얘를 만약에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요, 얘한테는 요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 되겠네. 왜? 이게 음수니까. 이게 지금 최대값이 4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쪽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K가 뭐다? K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A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Y축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A가 사라져, 0으로. 그래서 여기 X축에 만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랬을 때, 얘, 기울기, 그러니까 이 두 원의 어느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이은 선분, 그 직선의 기울기가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4분의 3이라는 얘기는 최소값은 어디예요? 여기가 최소값이야. 이렇게 안쪽.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소값인 거고, 최대값은 요렇게 만나는 거. 그러니까 얘랑 만나는 거. 이게 최대값이 된다고요. 근데 최소값이 0이다? 그럼 무슨 얘기죠? 이 두 원이 요렇게 딱 X축에 평행한 요 직선에 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 키가 같아. 여기 길이랑 같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3인데, 이 길이가 쭉쭉쭉 평행이동해서 와도 요 길이랑 같아지니까. 요렇게 있다고 가정할 수 있거든? 원이? 얘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0으로부터 이 A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2R인데, 반지름이 얼마였어? 3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거리가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6,6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여기는 6 플러스 k,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어. 그럼 이제 다 끝났어. 근데 뭘 찾으라고 했냐면, 일단 a, b, 여기 찾았네. 이거 찾았습니다. 6 찾았고요. k를 찾아야 되는데, 얘 k 값 얘 찾아야 되거든요. 얼마큼 평행이동 된 건지.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요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그렸을 때, 여기 이 교점 보이나요? 교점, 그죠? 보이죠? 얘는 무조건 뭐냐면요. 이 두 원 중심에 뭐라고 했어?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1대1로 내분하는 중앙점,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얘랑 더한 거 2 나눈 거. 즉 2분의 12 플러스 k, 더한 거 6이죠? 3. 근데 이 직선은 아까 우리 절대값, 최대값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4분의 3이란 얘기였지. 그러니까 얘는 y는 4분의 3x 플러스 뭐라고 놓을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c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c를 찾아야 되거든요. c 찾는 방법은 여기에서 거리,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3이다라고 놔서 c를 찾을 수가 있어요. 원밖의 점이잖아. 그럼 얘 중심이 어디예요? 6,6이죠? 그 사이 거리가 3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4c가 0이란 얘기고, 야, 넣어보면 3, 4, 5, 5분의 6, 절대값 18 마이너스 24 플러스 4c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그럼 얘는요, 4c 마이너스 6 절대값이 15가 되는 건데, 일단 분명히 이 c는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음수되면 안 될 것 같아. 양수돼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면은 4c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21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c는 4분의 21인데 어차피 그건 몰라도 돼요. 우리 여기다 이것만 그냥 얘를 21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2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끝나죠. 대입해보죠. 그럼 여기 얘에다 3 곱했으니까 얘는 2분의 36 플러스 3k 마이너스 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21은 0이다. 자, 그러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9거든? 그러니까 요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8이라는 얘기야.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이거. 36 플러스 3k가 마이너스 18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3k는 마이너스 54가 돼요. 따라서 k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8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8이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더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6이 되나요? 마이너스 6이 되지. 근데 거기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6.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단답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X란 새로운 집합이 A는 포함시키고 B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얘는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얘는 무조건 뭐야? A의 원소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으면서 B의 부분 집합인 거죠, X가. 그럼 일단 A부터 봅시다. A는 뭘까요? 얘는 얘 근이네요, 2차 방정식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2, 5. 그러니까 2랑 5가 돼요. 자, B를 볼게요. B는요, 30 이하의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 2, 3, 5, 7, 그 다음에 11, 13, 15, 16, 17. 그죠? 그 다음에 18 안 되고, 19, 20 안 되고, 21 안 되고, 22, 23. 그 다음에 24 안 되고, 25, 26, 27, 28, 2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중에서 2,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에서 10제곱에 2개를 빼주면 되죠. 그럼 이건 얼마다? 2의 8제곱이 돼서 256이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단답형 2번으로 가볼게요. 두 직선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이렇게 만나겠지?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점에서 예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는요,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얘 교점이 어딜까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x 플러스 2y가 5고요. 얘는 2x 플러스 y가 1이니까 얘를 좀 바꿔주면 4x 플러스 2y가 2가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주면 돼? 빼주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x가 3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y가 6이니까 y는 3이 되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3 한 이쯤에 있는 거죠. 이쯤에 지금 얘 교점이 있으면서 얘의 x절편은 얼마일까? 얘 x절편이 y에 0 넣으면은 x가 5니까 여기쯤 있을 거고, 여기 5,0 여기 x절편이 있을 거고, 얘 x절편은 y에다 0 넣으면 2x가 1이니까 2분의 1이겠네. 그럼 한 이쯤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삼각형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랑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뭐 하라고 했냐면 지금 얘를 이쪽 예각이지. 만나는 이루는 각 중인 얘니까. 얘를 2등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2등분 하면서 샥. 야, 2등분 되고 있니? 2등분.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이거? 오징어 대가리. 그죠? 각을 2등분 했으니까.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 B가 여기랑 여기랑 같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걸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아까 몇 콤마 몇이었냐면, 마이너스 1,3이었고, 그럼 우리는 이 길이 B가 결국에는 얘네 B가 되니까 내분점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해봅시다. 아, 이것도 계산량이, 야, 단답형인데 시작했는데도 왜 이렇게 풀이가 많은 거야. 자, 요 길이 봅시다. 자, 요 길이는 이제 얘를 이제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했을 때, AB부터 보자고요. ABB의 길이. 얘는 루트 뺍니다. 마이너스, 얘에서 예쁘죠?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어. 그러면은 더해지니까 2분의 3이네. 오호. 그죠?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야? AC. 얘의 길이를 구해보자. 그럼 얘는 5에서 1 뺐으니까 6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요, 루트 뭐가 돼요? 4분의 9 더하기 9예요. 그리고 얘는 36의 9니까 45가 되겠다. 이게 몇 대 몇일까? 자, 이거 얘 4분의, 이게 뭐니? 이거 4분의 36이잖아? 더하면 뭐가 되냐면 얘 이거 돼요. 4분의 45가 된다고. 그럼 봐봐. 얘는 2분의 루트 45고 얘는 그냥 45야. 루트 45. 그 얘네들이 몇 대 몇이란 얘기예요, 결국? 1대 2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2배란 얘기예요, 얘. 얘가 2분의 루트 45고 얘가 루트 45니까 몇 대 몇이더라? 1대 2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1대 2란 얘기니까 요점만 찾으면 우리 이거 직선 찾을 수 있잖아, 방정식. 요 점이 1대 2로 내분되는 점이었다. 뭐랑 뭐를? 얘랑 얘를. 그럼 결국 그냥 x값만 내분하면 되거든요. 1대1로 내분해 봅시다. 어떻게 되려면 공식 써야겠네.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p는 3분의, 자, 얘랑 곱해지죠? 그러면은 1이 될 거고 얘랑 곱해지면 5가 되죠. 플러스 5.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몇 콤마 몇입니까? 2,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점으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3 증가하고 y는 마이너스 3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 그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빨간색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단답형 3번으로 가볼게요. 점 7,14에서 여기 이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야, 얘는 중심이 0,0인데 반지름이 지금 7이거든요.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0,0에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점, 요 점이 뭐예요? 요 점이 7,0이 돼요. 반지름이 7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7,14거든? 그치? 그러면 7,14는 어디 있냐면 이 위에 어딘가 있겠지. 요렇게 딱 접하는 여기 어딘가 여기에 7,14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접선 하나는 찾은 거야 이미. 이거 뭐예요? x는 7.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돼. 그게 뭐죠? 여기죠.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일단은 얘 기울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m이죠. 기울기가 m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점을 지나냐면 요 점을 지나죠. x-7 플러스 14를 지나게 되죠. 그럼 걔가 여기 0,0인 중심하고 거리가 얼마다? 7이다 라는 얘기니까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겠다는 겁니다. 얘 좀 변형시키면 얘는 mx y 7m 플러스 14가 0이라는 얘기고, 얘와 0,0의 거리를 계산해보면 이거 뭐가 됩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m 플러스 14 이렇게 나와요. 얘가 얼마다? 얘가 7이다가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양변에 이제 얘를 곱할 거야. 그러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7m 플러스 14 얘는요 7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거 잘 봐요. 이거 결국에는 나중에 7m 마이너스 14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얘를 7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7로 뺐을 때 m-2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절대값이. 자, 얘가 얼마다? 얘가 7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약분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서 양변 제곱하는 거야. 그게 훨씬 간단해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약분되면서 넘어가죠? 그럼 4m이 뭐가 됩니까? 3이 돼요. 그래서 와, 또 안 떨어져. 이것 봐. 또 안 떨어지잖아. 기울기가 4분의 3이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럼 이제 얘 하나는 구했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m에다가 4분의 3 넣읍시다. 그러면 y는 4분의 3x 그 다음에 4분의 3이랑 7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21 플러스 4분의 뭡니까 이거? 4, 4, 16, 5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y는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35가 된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 얘가 얘였거든요. 얘랑 이렇게 두 개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 단답형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랑 B가요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가 0,3이에요. 0,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래요. 여기가 원점이겠네. 그때 점 A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점 A를 3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A 다시라고 했고, 그럼 얘는 3,3이네요. 그리고 점 B를 X축 방향으로 6과 9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가 6이 되겠구나. 3,0, 6,0 이렇게 되겠지. 자, 실수 t에 대해서 t는 0과 6 사이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세 점 OAB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 시켰대요. 그거를 O1, A1, B1이라고 한다. 두 삼각형 AOB 다시, 자 AOB 다시 요거랑요 A 다시 B 다시 B 더블 다시 요거 이렇게 삼각형 두 개 보이죠? 얘네랑 얘를 평행이동 시킨 거랑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뭐 요만큼 평이동 해볼게. 그러면 이제 요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큼 평이동한 거야? 여기가 0에서 t만큼 간 거죠,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얘는 요 녀석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거든? 얘랑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두 개랑. 공통 부분이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죠. 얘 넓이,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이게 t가 3을 넘어가서 3보다 크게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정도 갔다고 해볼게.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여기가 t가 될 거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t가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는 공통부 노란색과 이 흰색의 공통부분은 어디냐면 얘도 있지만 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얘는요, t가 얘보다 크지 않을 때,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얘를 넘어가지 않겠지. 3보다 작으니까 이 안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밖에 못 써요. 얘는 여기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넓이를. 근데 3보다 크게 되면 얘는 여기도 활용하면서 얘랑 만나는 여기까지도 넓이를 포함시키니까 당연히 최대값이 누가 더 크겠니? 얘가 더 크겠죠. 겹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얘가 바로 t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도 있고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데 굳이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왜? 얘는 여기를 버리잖아. 쓸 수가 없잖아, 이쪽을. 얘는 쓰는데. 당연히 얘가 넓이가 더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최대값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걸로 가보자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3보다 많이 갔으니까 t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평행하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각 점들을 좀 찾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이 아까 마이너스 3이었고 0이었고 여기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우리 이만큼 여기에서 0에서부터 얼마큼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t만큼 한 거라고요. 자, 참고로 t의 지금 범위는 6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입니다. 자, t가 여기 있고 여기는 뭘까? 여기는 여기에서 t만큼 온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부터 한번 찾아볼까? 요 넓이.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해서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넓이에. 자, 요 넓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요 넓이는 자, 일단은 요 길이, 밑변 길이는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높이는 봐봐요. 요 높이는 지금 요 직선이 뭐냐면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가운데에 딱 얘네들 대칭하고 있을 거야. 그럼 요 가운데 점의 x 값이 뭐냐면 얘네들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얘는 2분의 t예요. 이게 되시죠? 여기 2분의 t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 값은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2분의 t를 넣었을 때 y 값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3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 그죠? 높이가. 자, 그래서 삼각형, 요 녀석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는 나왔지. 얘가로.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밑변은 어떻게 되냐면요. 3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그럼 요 거리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밑변은 어떻게 되느냐? 3 마이너스 3 플러스 t가 되고요. 높이가 뭐야? 얘였잖아요. 그럼 3 마이너스 2분의 t.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더했을 때 6 마이너스 t가 되겠네. 6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전개하면 좀 복잡하잖아. 얘를 봐봐. 얘를 2만 곱해봐. 여기다 2를 곱해봐. 2를 곱하면 뭐가 되죠? 2를 곱하면 얘도 6 마이너스 t가 돼요. 근데 2를 지금 임의로 곱했으니까 다시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아까랑 똑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심지어 이렇게 쓰자. 요렇게. 엄청 간단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뭐랑 더할 거냐면 얘랑 더해지게 됩니다. 요 넓이. 여기 보여요? 이 사다리꼴? 이 넓이랑 더한 게 공통 부분이랑 만나는 넓이니까. 그러면 이거 사각형이라고 하고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요. 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t예요.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딱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칭돼 있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점이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점은 2분의 3 플러스 t가 되겠지. 와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점 높이랑 얘는 여기 얘도 알아야겠네. 그래야 윗변 아랫변 더 할 테니까. 그쵸? 여기는 뭐가 되냐면 자, 요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이 좀 중요한데 얘는 뭐였냐면 이 방정식을 x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시킨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뭐였냐면 얘가 아까 y는 x 플러스 3이란 말이에요. 얘가 기본적으로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x절편을 x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y는 x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된다고. 즉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지금 보니까 여기 이 값은 x 대신 3을 넣었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3-t 플러스 3이니까 6-t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6-t가 됩니다. y값이. 높이가. 그래서 여기도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다 뭐 넣으면 돼? x 대신에 얘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3 플러스 t에서 뺐다? 그럼 통분시키면 2분의 2t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6이 되겠네. 그럼 얘 계산하면 2분의 짜잔! 9-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2분의 9-t가 돼요. 와우. 그럼 이제 우리는 모든 조건은 다 찾았어. 사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건데 얘는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럼 해봅시다. 얘 봐봐요. 여기가 윗변 아랫변이라고 했을 때 윗변은 뭡니까? 6-t가 되죠. 넓이가. 길이가. 아랫변이랑 더해야 돼. 뭘 더합니까? 요 길이. 2분의 9-t를 더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사실상 뭘 곱할 거냐면 여기. 요 길이를 곱해야 되죠. 요 길이는 뭐냐면 얘도 복잡한데 얘 2분의 3 플러스 t에서 3을 뺀 거리입니다. 그쵸? 높이가.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t에서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3을. 와하.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원래는 뭘 곱해야 되냐면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려면. 근데 우리 어차피 두 개 구할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약분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이 사다리꼴 전체 요 사각형의 넓이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도 정리해보자고요. 얘도 어떻게 되는지. 야, 얘도 좀 별로 계산하기 쉽지 않게 생겼는데. 자, 이거 통분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얘가 12-2t가 되고 여기에는 플러스 9-t니까 얘는 2분의 21-3t가 됩니다. 와우. 거기다가 뭘 곱할 거냐면 얘도 2로 통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t-3이 되겠네. 이렇게 2분의.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 곱할게요. 곱하는데 잘 봐요. 곱할 건데 중요한 건 지금 분모들끼리 곱했을 때 4가 되니까 뭔가 얘랑 비슷한 형태가 나올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얘는요 일단 4분의 1이 되고 이제 분자만 곱하면 되거든요. 분자만 곱하면 얘를 어떻게 할까? 7로 나눠줄까? 아니야. 우리 그냥 합시다. 곱합시다. 둘이 곱하자. 그러면 얘는 21t. 와우. 오랜만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3.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3t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9t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t 제곱. 그 다음에 30t가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63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사실상 얘는 이렇게 되잖아. 여기 4분의 1 곱하기. 그쵸? 그럼 얘랑 그냥 더할 거니까, 이거 두 개를 4분의 1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것만, 얘랑만 더해지면 됩니다. 그죠? 공통인수가 4분의 1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얘부터 계산해보면, 4분의 1을 나중에 곱하고, 이거 좀 이따가 쓸게. 잠깐만, 4분의 1이라고 쓰고, 6-t제곱은 36-12t 플러스 t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계속 이어서 쓰면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0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3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4분의 1 곱하기, 자, 마이너스 2t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만나면 플러스 18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만나야 되나요? 만나는 게 얘지. 그러면은 뭐만 남아? 마이너스 27인가요? 27 이렇게 남아요. 그죠? 자, 근데 잘 봐. 우리 지금 뭘 구하냐면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지금 2차 방정식 나와 있죠. 얘는 어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야. 그럼 결국 얘 또 축을 구하면 돼요. 그럼 그 축에서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 축이 과연 이 범위 안에 있느냐? 그게 핵심이겠지. t가. 자, 얘는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럼 얘 축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얘 축은 2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행이다. 축 나왔으니까 얘 뭐 봐. 2분의 9가 저 범위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 바로 넣어서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t에 2분의 9를 대입해보면 얘는 4분의 8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81이 되고, 뒤에 거는 플러스 81이 되겠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27이다. 그럼 얘는 와우, 마이너스 2분의 81 플러스 얘가 뭐가 되냐면 54가 될 거야. 그럼 54는 2분의 108이거든요. 이게 계산하면 2분의 뭐가 돼요? 27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게 우리가 구하려는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얼마일까요? 최종적으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27이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구하려는 정답은 8분의 27이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람고등학교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정말 계산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되게 복잡한 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진짜 학생이었으면 풀고 싶지 않았을 정도로 어렵게 나온 그런 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 때문에, 이 방대한 계산량 때문에 시간을 아마 많이 뺏겼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공식 같은 거 기본 공식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계산 값들도 좀 미리 알고 있어서 실제로 시험 볼 때 좀 적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좀 잘할 수 있거든요. 보람고 시험, 이번 시험 시간 관리가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람고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